분명한 거는 잘 팔면 대기업 임원 안 부러울 겁니다. 근데 못 팔면 폭망? 주재원 17년 하다가 귀국과 동시에 시작한 거죠. 1년에 14모작. 재작년하고 작년이 5천씩 될 것 같아요. 150평밖에 안 됩니다. 실자 노하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선호라고 하고요. 전남 담양에서 새싹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싹을 틔워서 식감 좋을 때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밖에서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넓어 보일 뿐이에요. 150평밖에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재배를 하신 거예요? 8년 차입니다. 귀농 8년 차. 미리 준비했죠. 귀농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인삼에 대해서. 주재원 17년 하다가 귀국과 동시에 시작한 거죠. 원래는 요 위에 마을에서 태어난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좀 쉬웠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사삼을 선택하게 되신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공판장이나 농수산물 시장, 협동조합, 농협 이런 데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직접 팔아야죠. 누구한테? 최종 고객한테. 그러면 장점이 많겠죠. 가격 결정도 내가 하고 생산량 조절도 내가 할 수 있고 마음에 들었어요. 풍년이다 흉년이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처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작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만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유통회사 25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내가 못 팔면 남들도 못 팔지. 근데 지금에 와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에 한 2년 반 정도는 정말로 안 팔려서 고생 많이 했어요. 얘는 시간이 흐르면 질겨지면 못 먹거든요. 버리거나 반찬해 먹거나 친구한테 선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농장으로서 손익분기가 넘어서는 시기까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년도 9억 5천 정도 됩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이 9억 5천씩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 쪽 담당하고 있는 아들하고 저하고 저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가끔가다 이거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두 분이 오셔요. 실질적으로 매일 일하는 사람은 2.5명이나 3명. 인당 매출 3억 보면 되죠. 그럼 거기에서 순수익을 비율로 따지자면 몇 프로 정도? 그거 기업 비밀인데 50%는 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 떼돈 벌죠. 새싹삼은 특징이 요 인삼 뿌리 묘삼이라고 하는데 이 묘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구입을 해와요. 이게 차지하는 원가 포지션이 3분의 1이 넘어요. 비싸요. 뿌리만 하나 한 200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당? 예. 바구니 한 개당 총 몇 개를 심는? 80개 좌우가 심어져요. 여기 우리 농장 다 심으면 작은 뿌리 1년근 기준에서 약 35만 뿌리에서 40만 뿌리, 화분이 5천 개니까 하나에 80개면 8호 40만 뿌리. 판매 가격으로 1억이 넘죠. 판매 가격이라면 뭐 제 비용하고 택배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원가율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부부가 다른 인건비를 쓰지 않고 주 5일 근무, 해 떠 있을 때만 일한다고 가정할 때 3억에서 4억 사이 할 수 있을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내가 9억 넘게 했다고 해서 3분의 1 다 남는 거 아니죠. 저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전기요금 같은 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매출이 올라갈수록 순이익률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유동적인 게 이 모종 이거 작황에 따라서 순이익률이 변해요. 작년에 굉장히 더웠죠. 추석날도 30몇 도 갈 정도로 비는 안 왔어요. 뿌리 작황이 좋겠어요. 노지에서 키우는 건데 이거는 새싹삼은 요 냉난방 하는 시설에서 키우지만 이거는 노지에서 키운단 말입니다. 얘 작황이 안 좋으면 옮겨 심었을 때 생존율이 훅 떨어져요. 묘삼이 건강하게 큰 해는 화분 하나에 한두 뿌리밖에 로스가 없어요. 그런데 작황이 안 좋을 때는 거막 3분의 1이 쓰러져요. 맨 땅에 있던 애를 옮겨 놓으니까 얘들도 화가 나는 거죠. 나 왜 여기다 이사시켜 놨어?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4억 매출을 부부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 3분의 1 정도 마진은 충분하다. 근데 판매를 정상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맨 인터넷에서 세일만 하고 있으면은 광고비 들어가고 또 수수료 내야 되고 그 마진율이 안 나오겠죠. 제가 왜 3억을 강조를 하냐면 3억을 해야 부부 인건비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좀 몇 시까지라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주말은 저도 쉬어야죠. 우리 나이 먹으면 아침잠이 없어요. 좀 일찍 나와요. 평균적으로 11시간, 12시간 좌우는 농장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있어도 점심시간만 잠깐 집에 갔다 오고. 이 끝에 있는 이거 잔뿌리 같은 거나 흙 같은 건 나중에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씻어놓으면 빨리 시들어요. 이것도 상추, 배추 같이 택배로 고객님들 손에 도착하면 그날 드실 것만 씻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놓는 거예요. 아, 요게? 예. 주문이 사이즈별로 들어오거든요. 크기별로. 가정용, 미니, 소, 중, 대, 그 위에 특대 이런 식으로. 한 뿌리당 들어왔을 때는 200원 정도에 들어오고 크기마다 다르겠죠. 큰 게 비싸겠죠. 무게로 사오니까. 이 뿌리는 크기가 200원짜리 정도 된다 그랬죠. 뿌리값이. 이런 거는 판매가가 거의 600원?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붙어 있잖아요. 택배비랑 이런 게. 모종값의 2배 조금 넘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이 높으면은 10% 주겠다 해서 10%만 손해가 아니에요. 매주 100원이다 그러면 10%까지면 10원이까지잖아요. 근데 모종값으로 치면은 20%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반드시 좋은 모종을 사야 되는 거고 판매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찍어주신 그 유튜브 보고서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시작을 못해요. 그 이유가 판매 때문이에요.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신 분들 딱 앉으면 차 한잔 하면서 첫 마디가 선생님 이거 못 팔면 망하는데요. 일반적인 농작물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원가 포지션이 1%, 2%, 10%가 절대 안 넘잖아요. C로 하면은. 근데 얘는 1년에서 2년, 3년을 키운 모종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 원가 포지션이 3분의 1이 넘는데 모종값만. 그럼 못 팔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 정도 키웠다가 출하가 되는 거예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뽑아서 판매하는 게 식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150평에서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4모작. 14모작. 예, 저는 실제로 한 12번 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왜냐면 저 입구에 있는 거는 이제 심어놨죠. 쟤들은 크고 있죠. 얘는 뽑아서 팔고 있죠. 또 나머지 4분의 1은 심을 준비를 해야 돼. 흙을 뒤집고 안에 죽어있는 뿌리 골라내서 버리고 균을 옮기니까 4분의 1은 1년 내내 비어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14모작이 가능하나 12모작, 11모작 정도가 적당한 수치죠.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짧게 보관해 있다가 그냥 바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실제로 그래요. 봄에는 얘 뿌리를 냉동실에 가수면을 시켜놓거든요. 근데 꺼내서 얘가 녹자마자 싹이 나오기도 하고 옮겨 심기 전인데도 소독한다고 씻는데 맹물로 그때 보면 싹이 나와요. 정말 생명력 강해요. 그래서 약이 되나 봐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모종을 직접 좀 키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 100%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모종부터 하면은 모종값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니까 더 돈 벌 거 아닙니까? 우리 농장에 내가 판매하는 양만큼 이 모종을 공급하려면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2만 평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공급하려면. 여기는 15일, 25일에 한 바퀴 팽글팽글 도는데 모종은 1년 이상 키워야 돼. 길게는 2, 3년. 노지에서 키우는 인삼은 연작이 안 돼요. 올해 수확하면 예정지 관리라 그래갖고 최소 2년을 갈아엎고 비 맞추고 갈아엎고 비 맞추고 해서 씨 뿌리기 전에 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우리 농장에 이 모종을 묘삼을 대주기 위해서는 2만 평이 필요해요. 모종을 가져오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겠네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오, 역시 농군의 아들이구나. 한 군데에서 우리 농장을 대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짓는 농가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1년에 최소 20군데 밭 주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사옵니다. 여기서 강원도, 강화도 매년 돌아다닙니다. 좋은 모종 살려고. 미리 가서 봐요. 크고 있을 때 얘가. 특히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 꼭 가서 봐요. 건강 상태 유지하고 있는 애는 뿌리도 건강해요. 미리 가서 보고 그때 계약을 하죠. 이거 제가 사갈게요. 이번에 캐주세요. 1년에 2번 캐거든요. 땅이 얼기 전 한 번, 땅이 녹은 후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싹삼은 판매가 99%, 농사가 1%. 그 1%의 99%는 좋은 모종 사는 거. 이 새싹삼의 종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냥 한 종류예요? 상추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듯이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이걸 키워주세요 라고는 못해요. 묘삼 농사 짓는 분들이 그분들이 선택하죠. 아, 뭐가 병충해에 강하고 잘 크더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놓으면 혹시 뿌리에 농약이 있을지 모르니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합격품만 사와요. 이건 생으로 먹는 거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캐가지고 안 씻는 것들은 냉장고 이런 데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심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봄에서 하는 거는 12월까지 살얼음을 얼려요. 영하 2도 좌우에서 잠을 재워요. 그 다음에 영상 4, 5도 가는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죠. 잠을 깨우는 거죠. 한 4, 5일 정도. 그 다음에 묘삼밭에서 세균이 묻어왔을까봐 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심는 거죠. 그걸 심은 뒤에 15일이면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 지금 트레이에 흙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네. 이것도 매번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소독만 해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3회에서 5회를 사용해요. 이렇게 뽑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뿌리가 이쪽 라인은 건강하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 뿌리에 병이 있으면 흙에 번져요. 그래서 다음 작기 심으면 잘못하면 전멸해요. 체크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뽑으면서 문제 있는 화분은 표시를 해놓죠. 버리는 거죠. 만약에 병이 들면 트레이 안에 있는 애들만 죽는 거 아니면 옆에 트레이 애들도 같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재배용 트레이를 분리한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이게 베드식으로 쭉 연결돼 있죠? 물 주면 따라가요 병균들이. 전멸해요 전멸. 여기서 물을 안 줘요? 수조요 물 주는 스프링클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물을 주시는 거죠? 하루에 몇 번이 아니고 심고 나서 한 번 줘요. 재배사 안에 온습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잘 안 말라요. 여기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빛이 지금 안 들어오게끔 다 막아놓은 상태고 이런 빛으로도 충분히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여기 지금 1, 2, 3층이잖아요. 3층은 전구로 인공 조명을 안 해도 잘 커요. 이거는 식물등이 아니잖아요. 제가 혼하게 해놓고 뽑으려고 형광등 달아놓은 거지. 여기 보면은 LED 등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식물등이라고. 왜 그러냐? 이 3층 때문에 여기가 그늘이죠. 5%의 빛만 있으면 새싹삼은 잘 커요. 근데 여기 1층, 2층은 5%도 없는 거죠. 위에서 가리고 있으니까. 하우스는 평균 몇 도 정도로 유지를 계속 하시고? 계절에 따라 18도에서 23도. 안 지켜도 사실 인삼 안 죽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온도에서 제일 잘 커요. 습도 70% 좌우, 65에서 70%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 데이터를 축적한 거죠. 1년 내내 여기 냉난방까지 하니까 슬리퍼 신고 일이 가능하고 얼굴 탈 일 없고 여성분들 선크림 바를 일 없고. 색싹삼을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라고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잔뿌리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봐요. 줄기가 싱싱하죠? 요 윗부분 원래 콩나물 머리같이 이렇게 덮여 있던 거예요. 얘 줄기가 얘를 뚫고 나온 거예요. 얘가 아직도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눌러봐요. 땡땡하네요. 그럼 식감이 아삭아삭하겠죠. 택배로만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15분 거리 내에 있는 광주 첨단 있죠? 거기 정도까지만 배달을 해드려요. 단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200~300불이 갖고 가면 기름값도 안 나오겠죠. 비율로 보자면 인터넷 주문 비율이랑 판매 비율이랑 진짜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8년 전에 처음 할 때는 인터넷 그 대기업 쇼핑몰들 있죠. 거기다가 올려서 판매를 해도 잘 되고 광고를 조금만 해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 현저하게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광고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온라인은 우리 매출의 20%만 가져가자. 왜? 어차피 나를 알리려면 대기업 쇼핑몰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80%는 오프라인으로 가자. 개인 장기 고객, 외식업소,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알았던 인맥으로 해외 수출.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맨 처음에 이 하우스 질 때는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저온 저장고, 에어컨, 요 하우스 모든 시설 다 갖추는데 아마 1억 좌우 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글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값도 올라서 1억 7, 8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싹삼은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잖아요. 어느 쇼핑몰에 올려놨으니까 팔릴 거야. 이거 안 돼. 아니에요. 절대. 계속 마케팅 활동을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어떻게 파나 조사하고 올렸다 내렸다 뭐 행사도 한 번씩 가끔 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 우리 새싹삼 판매의 시작점이거든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 왜냐하면 2, 3년간 수입이 없을 수 있어요. 못 팔면.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거는 잘 팔면 대기업 임원 안 부러울 겁니다. 근데 못 팔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폭망? 최종 목표 꿈을 그리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도 이 새싹삼이 판매되어져 갈 시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다들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들을 못 하셔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새싹삼으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다른 품목으로부터 시작하시면서, 왜냐면 얘는 시설이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해요. 150평만 있으면 돼요. 천천히 유통망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제 지인들이 8분이 제자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반도체, 뭐 IT, 뭐 AI 기술도 아니고 뭘 감추겠어요. 다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판매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갖고 오시라. 그러면 정말로 제가 8년간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다 드릴게요. 사실 저는 요 선반영 시설 갖추는 데만 해도 1억이 넘는 돈을
버렸어요. 연구하다 이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시행착오를 제가 줄여드려야죠. 예를 들면 스프링 쿨러도 저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50cm 간격으로 달았는데 물 주는데 사각지대가 생겨요. 이 동그란 데 밑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샤워기로 물 주고 있다고.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40cm에서 35cm 간격으로 했더니 사각지대가 없어. 물이 골고루 퍼져.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줄여드릴 수는 있어요. 회사 생활 하실 때랑 지금 키울 때랑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젊음은 그때가 좋았고 똑같은 나이대로 보라면 난 지금이 수십 배 좋아요. 왜 이제 왔을까? 왜 고향에 이제 돌아왔을까? 후회했어요. 30대 초반에 중반에만 왔으면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가 됐던 다른 작목이 됐던 그 농장 가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실습을 해보고 반드시 판매 루트를 체크하고 그러고들 귀농하시라. 아무 준비 없이 와갖고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 보면은 그냥 돌아가겠어요? 빚이 남아있다고. 정말 가슴 아파요. 제발 준비 좀 많이 하셔서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농촌으로 오시라. 그러면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예,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뽑았네.